남편이 제 비상금이 얼마나 불어났는지 알 수 없을 텐데 일단 이 영상 안 봐야겠네요. 상관없습니다. 남편이 저를 부러워할지도 몰라요. 주식에는 지금 요거는 700이고 그다음에 달러로 한 100 정도 해서 한 800 정도 들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달에 제가 380만 원으로 수익을 받고요. 가장 잘 되었던 날이고 처음 오픈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그 예약률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2월 달은 120만 원 받았고 앞으로 남은 대금 수령액이 180 정도 남았네요. 경제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경영학과 출신인데 경포자였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경포자? 경제 포기한 사람을 경포자라고 합니다. 대학교 졸업을 하고 와 이제 경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이 없다. 정말 힘들게 시험 봤거든요. 근데 제가 경제에 지금 미쳐 살고 있습니다. 경제 뉴스가 너무 재미있어요. 제가 돈도 벌고 또 재테크도 어느 정도 되고 하니까 이제 남편이 인정을 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더 배려가 이제 있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왜 엄마들한테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더 이걸 무언가 하려고 하는지 말하는 이유가 이게 오히려 여자도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어지면 가정이 화목해져요. 서로의 입장에서 서로가 다 육아도 하고 서로가 돈도 벌고 배려도 하다 보니까 더 도움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에어비앤비로 벌써 2024년에 1호점 오픈 순이익 200만원, 2호점 오픈 벌써 순이익을 150만원까지 달성해서 현재 한 400만원의 현금 흐름을 세팅하셔서 인터뷰하러 왔는데 이야기 나눠보니까 알고 보니 순자산을 10억을 달성하셨더라고요. 육아까지 병행하시면서 딸 둘을 키우면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해서 이야기를 나누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자 나오세요. 이나 반지 해봐. 안 될 거야? 친구들 나눠준다며. 갈까? 가자. 이나 어린이집 출발. 어린이집 엄청 가까워서 네. 편하시겠어요. 너무 편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내려와서 데려다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언니는 다른 데 가나 봐요? 네, 언니는 절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아침에 데려다 주고 바로 옆에 구립도서관이 있어서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워킹맘으로서 몇 년 정도 하셨던 거죠? 워킹맘으로 둘째 낳고 그만뒀거든요. 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첫 아이를 거의 5개월 때 보냈어요, 어린이집을. 5개월 때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되게 죄책감이 많았거든요. 인사해 이제. 자, 안녕히 가세요 해.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왜 없어? 자, 여기 서서 하기로 했잖아. 왜? 엄마 사랑해 한번 해줘. 가자, 가방 먹고. 자, 가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티나입니다.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고 재테크를 지금 결혼 생활 8년 차 동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전업주부이기도 한데요. 저는 투룸 빌라에서 시작을 했어요. 서울에서 전세로 시작을 했고 서울시 중심가에 위치한 신축의 초역세권에 살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건가요? 유치원에 첫째 딸을 데려다주고 바로 옆에 구립도서관이 있어요. 등원하자마자 바로 도서관으로 출근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저는 이쪽 동네를 네. 처음 와보는데 동네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산책로도 잘 돼 있고 뭐 네네. 걸어서 도서관도 볼 수 네네.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서 이 동네로 이사 오게 되신 건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저도 이 동네 아, 처음 그래요? 알았고요. 아, 그래요? 청약으로 이제 좀 됐기 때문에. 근데 너무 살기 좋아요, 정말. 매일 도서관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거의 일정이 없으면 매일 출근해요. 와서 일단 먼저 어떤 걸 하시나요? 제가 읽고 있는 책을 이렇게 와서 바로 꺼냅니다. 아예 가져가질 않고 여기서 읽고 네. 다시 집어넣나요? 네네. 어차피 집에 가면 아이들 때문에 할 시간이 없어서 저는 와서 읽고 바로 넣어놔요. 그럼 누가 빌려가면 어떡해요? 그럼 어차피 책은 너무 많아서. 지금 읽고 계신 책이 어떤 거예요? 현명한 여자들을 위한 재테크 지침서거든요. 가장 좋았던 내용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아시죠? 그 부인이거든요. 김은 여자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일상적으로 여자가 고민하는 부분이 담겨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정말 추천드려요. 일단 저는 하루 일과가 경제 뉴스를 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뉴스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또 적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헤드라인 정도 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을 적고 있습니다. 뉴스를 눈으로만 보면 흘려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적으면 좀 궁금한 점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경제 뉴스가 왜 중요한가요? 말 그대로 경제 뉴스를 꾸준히 보면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 지금 내가 부동산을 갈아타도 되겠구나. 이런 주식, 이런 종목을 사도 되겠다라는 것들을 파악을 합니다. 어떤 경제 뉴스를 어떻게 보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경제 뉴스를 처음에 보면 되게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를 붙여야 되는 게 먼저거든요. 이제 뉴스 탭 누르고 저는 한국경제 위주로 보는데 신문 보기 탭을 누르면 종이 뉴스 있죠. 첫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이렇게 주요 내용의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는 몇 개 정도 보세요? 그냥 한 번만 보면 돼요. 이렇게 한국경제 뉴스. 아, 오늘 올라온 건 다? 네, 그렇게 이렇게 다 하나씩 눌러보진 않고 이렇게 큰 흐름으로 먼저 봐요. 헤드라인만. 우리나라에서 이 물가가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 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제가 또 들어가는 부분은 세계 부분이에요. 요즘 워낙 이슈죠. 트럼프 정책을 무조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크라 전쟁이 종전이 될 수 있나? 이런 뉴스들도 또 봅니다. 티나는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이제 여기가 절 건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신 것 같이 부처상 이제 계시는데 일단 저는 무교이고요. 종교는 없는데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명상을 하는 이유가 등원 전쟁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내가 오늘 하루도 잘 해낼 수 있다 해서 멘탈 관리를 이렇게 잠깐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카페가 있거든요. 절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가서 또 아침에 카페인을 또 한 잔 마셔줘야 하기 때문에 이거 너무 좋다. 네, 되게 좋아요. 이것도 여기 다 비구니 스님들께서 만드신 종이꽃 이런 것들이요. 약간 절 느낌 나죠? 항상 바로 집에 안 가시고 도서관으로 오시는 거예요? 네, 바로 나옵니다. 그럼 이 루틴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거를 거의 작년 1월 1일부터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1년 정도 되셨네요? 네, 퇴사하고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전업주부는 안 되고 내가 무언가를 좀 해봐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1월 1일부터 했고 제가 바로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아마 엄마들은 공감할 수 있는데 집으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것들 그 다음에 청소할 게 너무 많이 보이니까 거기에 이제 시간을 쏟다 보면 오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없다고나 할까? 그래서 저는 집을 아예 안 보고 나옵니다. 다음 스케줄은 어떻게 되세요? 오전 일과 마치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간단히 그다음에 제 에어비앤비가 또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님 체크인 전에 가서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갈 예정입니다. 2월인데 네네. 지금도 예약이 잘 들어오나요? 1월, 2월은 조금 비수기고 예약은 뭐 앞으로 거의 한 6월 또 9월, 10월까지 또 요즘 예약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2월 달은 120만 원 받았고 앞으로 남은 대금 수령액이 180 정도 남았네요. 작년은 어떠셨어요? 2024년 8월 달에 제가 380만 원으로 수익을 받고요. 가장 잘 되었던 날이고 처음 오픈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그 예약률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고정비가 얼마예요? 한 100 정도? 그러면 순수익이 한 100에서 200만 원은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 3, 4개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월급같이 돈도 들어오고 내 시간에 경제뉴스, 경제 공부하면서 재테크 공부도 되네.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매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2호점을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남동생과 함께 2호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월부터 거의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보면 되고요. 5월까지 거의 지금 예약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고정비가 얼마예요? 여기는 고정비가 80 정도. 더 저렴해요. 그러면 여기도 한 순수익 100에서 200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잡고 있어요. 에어비앤비 잘 돼서 가족분들한테도 추천을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둘째 동생이 굉장히 혹했어요. 제 둘째 동생도 아이 엄마거든요. 본업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해보겠다고 매물을 구하러 돌아다니다가 이제 구했습니다. 에어비앤비, 재테크 공부, 부동산, 암호화폐, 주식 이런 거 다 하기 벅차지 않으신가요? 이게 다 가능한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장기 투자자예요. 장기 투자자이다 보니까 뭐 주식, 암호화폐, 부동산, 자산 불리는 재테크는 매일 무언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해야 되는 거는 경제 뉴스 보는 거거든요. 그것만 하면서도 장기 투자로 가능하다. 그걸 꼭 저는 말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가 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게 뭐 매일 시세를 확인을 해야 되고 뭔가 딱 체크를 하면서 내가 뭐 사고 팔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앞으로의 트렌드, 앞으로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매일 뉴스를 체크하면서 흐름을 그냥 알고 익히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거지 뭔가 내가 매일 무언가를 할 필요 없다.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경제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경영학과 출신인데 경포자였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경포자? 경제 포기한 사람을 경포자라고 합니다. 대학교 졸업을 하고 와 이제 경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이 없다. 정말 힘들게 시험 봤거든요.
근데 제가 경제에 지금 미쳐 살고 있습니다. 경제 뉴스가 너무 재미있어요. 이런 계기가 있는데요. 많이 깨닫게 해준 계기가 바로 청약 때문이거든요. 제가 투룸빌라로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첫 아이를 임신을 하고 더 이상 이곳에서는 살 수 없다. 너무 환경이 아이가 자라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제 남편하고 남산타워에 올라갔어요. 만삭 때. 그러면서 이제 서울 하늘 아래를 이렇게 다 쳐다보는데 뭐지? 이렇게 집들이 많은데 내가 살 곳이 한 군데도 없네? 남편한테 우리가 여기서 집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얘기하고 내려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나거든요. 그 다음에 그때 청약이 3군데 정도 해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10월 달에 출산을 했는데 이제 9월 말에 청약을 넣었는데 된 게 아니라 예비 번호가 이제 앞번호대를 받았습니다. 제가 신혼부부 특공으로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에는 그 예비 번호를 랜덤으로 받아요. 그래서 14번을 받았는데 그 집이 12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 포기한 사람들이 12가구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 14번이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리원에서 조리원 퇴소날 엄청 마음을 졸이면서 이제 현장에 왔는데 추첨을 하러 입장하는 순간 이제 왔다고 사인을 해야 돼요. 사인을 해야 되는데 리스트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제 왔다고 사인을 하는데 14번에 사인하는 순간 제 앞번호에 2명이 부적격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오. 그 뜻은 뭔가요? 14명 중에 2개가 빠졌으니 제가 12번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때 지금 심장 쿵쾅거림이 저는 그 출산도 아직 기억 안 나거든요. 출산 때부터. 근데 그때 기억은 아직도 지금 납니다. 마지막 세대를 뽑아서 이제 아파트라는 거를 정말 제가 소유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그때부터 주식을 해왔고 이제 부동산도 이제 시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출금도 마련해야 되고 하면서 절약을 강제적으로 하면서 완전히 경제와 자본주의, 부동산, 주식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준비된 자한테 기회가 오는 건데 청약도 공부를 하셔서 기회가 온 건가요? 청약은 사실 공부가 없잖아요. 그냥 넣는 거잖아요. 그렇게 신청으로 무작정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 제 모토가 있거든요. 무슨 모토냐면 주식 같은 경우도 무조건 1주 산다. 10,000원이라도 사보고 시작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청약도 똑같았어요. 저는 일단 넣고 본다. 계약금은 추후에 일단 생각한다. 물론 이제 말도 안 되는 감당 불가한 금액을 넣진 않고 내가 계약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액 정도의 청약은 다 넣기로 해서 그때 넣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청약된 아파트가 몇 배 올랐나요? 거의 2배 근처까지 올랐습니다. 와, 완전 인생 역전이네요. 네, 인생 역전했죠. 집 때문에 정말. 와. 이제 남산타워에 올라가면 일단 우리 살았다. 와. 그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청약이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청약이든 뭐 재테크든 시작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당연하죠. 청약이 앞으로 더 힘들어질 시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공급이 없어요. 하지만 부동산을 못 사는 건 아니다. 레버러지만 잘 이용을 하면 누구든 부동산으로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는 사람한테만 기회가 온다. 이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는 사람이라 하면 준비된 자이겠죠? 네, 준비된 자. 그냥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관심이 있고 내가 얼마나 어디 지역에 집을 사고 싶은지, 내가 만약에 준비된 자금이 5천만 원이고 1억이면 그 자금으로 대출을 얼마나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서 그럼 이쪽 지역에 집을 사야겠다. 알아는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시작을 한다고 봐요. 그렇게 투자로 돈을 벌으셨어도 버스를 타시네요. 그럼요. 일단 거기 주차비가 너무 비싸요. 에어비앤비 숙소는 자주 오시는 편인가요? 자주 와요. 몇 번 정도 오세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오는 것 같아요. 빨래 픽업도 해야 되고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2km거든요. 버스 타면 세정거장이다 보니까 와서 주기적으로 또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와서 보면 확실히 또 좀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이제 방명록을 놨어요. 그 방명록을 놓으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써줄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보면 너무 뿌듯해요. 이 업을 한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너무 재밌다 보니까 약간 더 동기부여가 되는 또 힘을 얻고 갑니다, 거기서. 오늘은 가서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손님이 이제 체크아웃 했거든요. 연락이 와가지고 가서 이제 빨래 할 거 정리하고 챙긴 다음에 1호점 같은 경우에는 가서 손님 내일 체크인 해야 돼가지고 그 전에 좀 물품 정리할 게 있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마티나님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실행력이 좋으신 것 같은데 행동력이 빠르셨나요? 행동력이 느린 편은 아니었는데 행동력이 더 빨라졌어요. 작년에 1월 1일부터 제가 열심히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한 4월 달에 초성장 스터디라는 걸 했어요. 행부님하고 함께. 말 그대로 초성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였다 보니까 그때 나는 게으르게 살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나도 초성장, 말 그대로 목표를 정해놓고 행동으로 옮겨야겠다라는 멘탈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멘탈 관리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의 사람들을 바꾸고 그다음에 에어비앤비도 더 행동으로 실천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만난 게 굉장히 도움이 되셨나요? 엄청 도움되죠. 무조건 만나야 합니다. 커뮤니티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만나고 보고 듣고 행동으로만 옮긴다면 분명히 바뀌실 수 있고 저도 그렇게 해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굉장히 아늑하네요. 그죠? 네. 아늑하죠. 그리고 네, 공간 따뜻하네요. 구조도 너무 잘 빠졌어요. 이게 제 힐링 포인트예요. 도시를 색칠해달라. 오. 그러면 재밌어요. 과테말라에서도 왔고요. 어머. 저 미국, 캐나다야 뭐 이제 올 수 있으니까 과테말라 보고 와. 부업도 하시고 투자도 같이 부동산, 암호화폐 여러 가지 하시는데 자산은 얼마나 이루신 거예요? 저희가 결혼할 때 이제 둘이 합해서 9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서울에서 투룸 빌라를 시작으로 지금은 순 자산 10억 정도의 금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